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최근 중국 주식과 관련해서 DD 추싱의 상장, 그리고 뒤따라서 중국 정부가 DD 추싱을 압박한 것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DD 추싱 주식에 투자해서 이익을 보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뭇 마땅치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DD 추싱 이전에는 텐센트에 대한 압박도 있었고, 아무래도 이런 민간 기업에 대한 압박은 엔트 파이낸셜의 마윈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윈이야 괘씸죄를 저질러서 그렇다 치고 중국 자기네 기업들 주가 올라가면 중국 정부도 좋을 텐데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은 과연 사실과 부합하는 것일까요? 중국 당국이 자기 나라의 민간 대기업들을 못살게 굴고 있는 것일까요?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하루라는 시간이 꽤 길죠.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하고 행동하고 또 그 결과를 보기까지 충분한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공산권 국가, 그리고 국가 규모가 큰 나라에서는 하루라는 시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만 해도 예산 편성 기간이 5년 단위 아닙니까?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만 해도 무언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공산권 대형 국가를 분석하고 예측할 때에는 적어도 5년, 10년, 15년 이 정도 기간을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의 코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장기간의 맥락에 비추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해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DD 추싱 사건을 조금 상세히 들여다보죠. 뉴스가 터져나온 것은 DD 추싱이 미국에 상장한 이후에 중국 당국이 돌연 DD 추싱 앱을 앱스토어에서 내리게 하고, 또 DD 추싱에게 보안 문제를 고려해서 앱을 수정을 해라 이렇게 요구한 사건이 시작이죠. 앱스토어에서 내리게 한 것은 작게 보면 새로운 사용자가 없겠구나 이런 것이지만, DD 추싱이라는 기업을 보는 시각에서 보면 이 회사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어렵구나 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또 중국이라는 풍토상 당국이 이런 행정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중국 정부에게 DD 추싱이 뭔가 불쾌한 일을 했고, 그렇다면 DD 추싱이라는 기업의 앞날이 밝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번 일의 배후를 보면 중국 당국은 DD 추싱에게 국가안전법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법을 적용했다는 건데, 이 네트워크 보안법의 31조를 보면 주요 인프라 및 산업 분야 데이터 유출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볼 수가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국무원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DD 추싱에게 적용했다는 그 구체적인 조항은 아마도 바로 이 31조, DD 추싱이 가진 데이터가 중국의 주요 인프라 및 산업 분야 데이터에 해당이 되고, 이것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DD 추싱이라는 민간 기업을 겨냥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새로운 규제 강화, 새로운 데이터 보안의 강화를 위한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DD 추싱이라는 기업을 겨냥하는 것이라면 알리바바, 텐센트로 이어지는 중국 정부의 민간 대기업 혼쭐 내주기, 이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DD 추싱뿐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 미국에 IPO를 한 다른 기업들, 예를 들어 칸준이라든가 만방지团같은 곳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후속 조치도 취하고 있죠. 그것을 DD 추싱 같은 대기업에 취한 조치를 좀 희석하기 위해서, 모양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중국 내에서는 DD 추싱이 이번에 미국에서 IPO를 하기 위해서 7월 1일 공산당 100주년 바로 전날에 미국 정부에 중국의 사용자 정보 그리고 교통 인프라 데이터를 다 제공했다, 이런 소문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흥분한 사람들이 이 DD 추싱을 알리바바의 뒤를 잇는 매국노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미국 SEC의 규정인 감사 규정을 그동안 중국 기업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회계 정보에 국가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댔고 중국 정부도 이것을 도와줬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너희들이 이 감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당장 폐지시키겠다, 이런 조치를 취했고 또 실제로 폐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위협해서 중국의 국가 기밀을 빼내가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내에서 올라오고 있는 여러 글들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중국 군부의 중요한 인사 자체의 동정은 정보를 캐기가 어렵겠지만 이런 DD 추싱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군사 기지점을 방문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신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빼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인민들은 이렇게 DD 추싱 쪽을 비판하고 있고 중국 정부의 조치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옹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에서는 중국 정부의 이 조치를 이거 혹시 DD 추싱에 투자하고 있는 서방 자본에 타격을 주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하고, DD 추싱의 자본 배경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상하이방과 가까운 그런 민간 기업주라는 점을 들어서 당국이 이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구나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렇듯하지만 곰곰이 짚어보면 사실 잘 납득이 안 가죠. 왜냐하면 DD 추싱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중국 정부가 취하면 서방의 자본이 타격을 입는가 말이죠. 지금 이 조치로 인해서 서방 세계는 앞으로 미국 등지에서 상장하는 중국 기업에게 과연 투자를 해도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팽배해지고 있죠. 이런 결과는 다름 아닌 중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고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리가 없죠. 또 반대 파벌과 사이가 좋은 민간 자본가를 공격한다. 이런 추측의 근거를 보면 DD 추싱의 대주주 중에 옌샹그룹 창업주인 류찬즈의 딸 류칭이 있고 또 알리바바, 텐센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또 인맥으로는 상하이방에 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꼭 상하이방과의 이런 관계를 들지 않더라도 이런 류찬즈, 류칭, 마윈 이런 신흥 재벌들이 카이산회 같은 그런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마윈이 후반 다시를 설립할 때도 같이 설립했다. 이런 점을 들어서 지금 중국의 지도부 시진핑 그룹이 이들을 공격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DD의 창업자 제1대 주주는 정웨이라는 금년에 35인가 36인가 되는 그런 젊은입니다. 류칭은 정웨이가 서방의 대규모 자본 유치를 위해 영입한 사람이죠. 그때 당시 류칭은 골드만삭스에서 일하고 있었고 글로벌 자본가들과 함께 중국 투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던 DD 추싱은 그 경쟁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류칭을 영입하고 류칭에게 지분을 준 것이죠. 그래서 만일 민간 기업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면 류칭을 공격한다면 좀 이상한 것이고 정웨이를 공격한다고 보아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논리와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상으로도 중국 기업들이 해외 IPO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DD 추싱이 승인도 없이 IPO를 진행했을 가능성은 사실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중국 당국은 DD 추싱에게 IPO를 연기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DD 추싱이 강행했다는 거죠. 또 DD 추싱의 입장에 대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DD 추싱은 정부 각 부처별로 서로 다른 신호를 받아서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경영진 회의 끝에 상장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DD 추싱의 상장 과정은 뭔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DD 추싱이 상장한 프로세스를 보면 중국 내에는 거의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루어진 IPO 심사도 예외적으로 아주 급속하게 진행이 됐죠. 일반적으로 미국의 IPO를 가는 중국 기업들은 아주 떠들썩하게 홍보를 해서 분위기를 만드는 게 그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데이터 보안법입니다. 이 법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지난달 6월에 통과되었는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특정해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시행일이 9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추론이 DD 추싱이 9월 1일 이전에 IPO를 올라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DD 추싱이 정말 이런 이유로 IPO를 강행했다면 그건 좀 납득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혼을 내주려면 법규 규정이 모자라서 혼을 못 내주냐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DD 추싱의 경영진의 의견이라기보다는 투자를 회수하고 싶은 소프트뱅크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투자자들의 압박에 밀려서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DD 추싱은 중국에서 비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투자자들을 오도한 혐의로 2건의 집단 소송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 한 건은 중국의 당국으로부터 뉴욕 IPO를 내톡 보안을 검토할까지 연기하라는 경고를 왜 투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냐, 이제 이런 논리고요. 또 다른 한 건은
디디 추싱이 상장 전에 자사의 플랫폼이 중국의 법규를 위반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왜 투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냐? 따라서 너희는 투자자들을 오도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디디 추싱은 중국에도 밉보이고 미국에도 밉보인 그런 상황이죠. 이것을 보고 틱톡을 운영하고 있는 바이트댄스는 IPO를 무기한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일은 결코 디디 추싱이나 기타 특정 기업을 목표로 하는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사안이 일단락된 후인 7월 10일에 중국 공산당 중앙황공실에서는 위법 증권 활동을 엄격히 타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데이터 보안, 국제 데이터 전송, 국외 데이터 제공, 법률의 해외 효력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의문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디 추싱과 같이 해외에서 IPO를 한 후에 상대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을 입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방 언론들도 이번 일이 소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국책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왜 디디 추싱이 대상이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대한 규모의 사용자 및 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사업자라고 해서 대상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미 플랫폼 거버넌스 및 반농단 규정을 통과한 기업이 아니라면 빅데이터나 대규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플랫폼형 기술 기업들은 앞으로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죠. 이 시각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중국 당국이 연이어 발표한 법규를 보고 더욱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망신반에서 앞으로는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 정보를 보유한 운영자는 해외 상장 시 사전 검토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구체화해서 네트워크 안전 심사반법을 입법 예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수많은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내가 지금 이 데이터 보안법의 대상인가? 아닌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중국은 정말로 이들 기업들을 통해서 자국의 안보를 흔들 만한 데이터가 유출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제가 생각하는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이 타국의 공격에 대한 방어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나라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중국이 남을 공격하는 쪽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중국이 미국을 엄청나게 해킹을 하고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국 또한 엄청나게 중국 쪽을 해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의 데이터 보안 기술 또는 해킹 기술 이걸 판단해 보면 수준 차이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제공해야 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또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미 당국이 중국 기업들의 서버에 보다 용이하게 접속하게 되고 중국에 관련된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남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남도 자기한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자국 내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서버를 중국 내에 설치하게 돼 있고 이 서버에 대한 접속권을 중국 정부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들의 서버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고 당연하게 해당 기업의 모국에 있는 서버에 접속하는 기술적 난이도도 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국에 있는 그 기업들의 서버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나라 기관에 접속하는 것도 더 쉬워지는 거죠. 역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적대국이 똑같은 수단을 중국을 향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는 거죠. 아무튼 이 사태는 중국 기업들의 해외 상장의 길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자국 기업들 중에서도 이렇게 데이터 안보에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은 해당 증시에서 퇴출시킬 생각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논의되고 있는 것이 웨이보이죠. 중국은 최근 외환 보유고가 꽤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러한 리스크가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상장 지분을 인수를 해서 이 기업을 다시 중국 증시나 홍콩 증시에 재상장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 큰 스케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중국 당국이 디디 추싱이라는 기업이 미웠나 봐. 그래서 중국 당국이 괴롭히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시각 정도로 보는 것은 조금 너무 시야를 좁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국 당국의 이러한 정책 진행은 결국 중국과 서방의 경제 분리를 더욱 가속시킬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아마 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의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면서 기뻐했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